그만큼 험준하고 열악한 산악 지역이란 말이죠. 오, 와, 멋있다. 보고 또 봐도 천혜의 절경입니다. 꾸이저우는 개발이 더딘 만큼 때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진짜 멋진 수묵화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수묵화는 세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꾸이저우입니다. 살아있는 수묵화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다만 산을 타고 도로가 나 있어 고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고로체에 가기 전에 잠시 시내에 들리는데요. 꾸이저우에 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서남 쪽을 여행하실 때는 매운맛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꾸이저우에 매운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꾸이저우에서 매운맛도 있고 또 다른 하나 신맛, 새콤한 맛이 아주 두드러진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을 먹어보지 않을 수 없죠. 니하오. 본토에서 먹는 맛 정말 기대됩니다. 我们想吃这个贵州的特色的菜，那就酸汤鱼呗。酸汤鱼。好的啊，好，谢谢。再给您配2个菜就好了。先焖酸汤鱼吧，先酸汤鱼。好，酸汤鱼。 谢谢. 여기서酸汤 위에酸이 무슨 뜻인지가 궁금하실 거예요.酸 은 시다, 시큼하다, 새콤하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한 탕, 국물이 있는 요리, 그리고 위는 물고기, 생선 어자를 써서 물고기가 들어가는 새콤한 탕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안탕 위는 꾸이저우의 전통 요리인데요. 소금 대신 발효된 재료를 사용해 깊은 풍미와 자연스러운 신맛을 냅니다. 주로 토마토가 들어가는데요. 잉어 같은 민물 생선으로 요리합니다. 보기엔 우리가 아는 매운탕인데 토마토가 들어갔다니 맛이 그려지십니까? 수안탕 위는 묘족과 동족의 전통 요리에서 유래한 음식입니다. 꾸이저우 음식은 대부분 소수민족의 문화에서 시작된 거라죠. 드디어 나온 수안탕 위. 설렙니다. 이 향기 진짜 오랜만에 맡아보는 이 향기. 酸탕은 먹어본 사람만 그 진가를 알아요. 처음에 먹으면 이게 이렇게 신 걸 굳이 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2번, 3번 국물을 떠먹다 보면 뒤에서 이 침이 막 고이면서 이 국물 맛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오랜만에 먹어봅니다. 진짜 딱 한 모금 살짝 입안에 물었는데 요 뒤침샘에서부터 군침이 싹 도는 느낌. 한국에선 찾기 힘든 맛이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태국의 똠얌꿍과 비슷합니다. 새콤하고 매콤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두부를 넣어서 두부의 담백한 맛을 더하기도 합니다. 특이하게 무청을 주셨어요. 이렇게 넣어서 생무청을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지는데요.
왜 무총을 주는지 알 것 같아요. 아삭아삭 씹히는 맛하고 이 새콤한 맛이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마지막은 밥이죠. 하얀 쌀밥에 국물을 얹어서 먹으면 정말 끝내줍니다. 오랜만에 먹어도 그리웠던 그 맛 그대로입니다. 제대로 쉬고 제대로 맵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这个真的好吃了。我那个大概8年左右那个没吃过的那个酸汤鱼啊，哦，那很久很久没吃过了。下一次我可以的话再来这里呢多吃那个酸汤。谢谢你啊，谢谢。好，谢谢，谢谢。好，再见。 특별한 마음을 전합니다. 再见。 꾸이저우에서 만날 수 있는 새콤함 한 번쯤 맛보세요. 도심에서 2시간을 달려 깊은 산속에 있는 목적지로 갑니다. 신비한 절벽이 있는 마을인데요. 꾸이저우 남부의 작은 마을 고로체입니다.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형 문자가 저를 맞이합니다. 자, 여기 이정표가 보이네요. 찬단야, 생산할 때 산, 계란단, 그리고 절벽에. 풀어서 쓰면 계란이 나오는 절벽. 계란? 뭐 조금 돌려 생각하면 알 낳는 바위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알 낳는 바위. 그런 바위 보신 적 있나요? 바위가 알을 낳는다. 뭐 설사하니 바위가 알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닐 테고 뭐가 녹아내려서 이렇게 알처럼 떨어지는 건가?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요. 절벽으로 들어간 입구도 특이합니다. 뜻을 알 수 없는 상형 문자가 여기저기 적혀 있습니다. 글씨가 굉장히 독특하죠. 마치 중국 고대 문자인 전서하고도 굉장히 비슷한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수족, 수이주라고 하는 수족의 문자입니다. 영산, 단경, 영험한 산에 다나 환경, 뭐 다나 지형 뭐 이런 건가? 수족은 고유 문자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인데요. 꾸이저우에 주로 거주합니다. 혹시 알을 낳는 절벽은 수족이 제사를 지냈던 곳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 아닐까요? 아, 여기구나. 오, 오호. 오, 신기하네. 높이 6m, 길이 20m의 암석절벽에는 올록볼록한 모양의 돌이 올라와 있습니다. 크기도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 알을 절벽에 박아놓기라도 한 걸까요? 이 돌이 절벽에서 만들어졌다니 쉽게 믿기지 않습니다. 와, 진짜 바위에서 알들이 막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오는 느낌이에요. 아, 이건 진짜 신기한데요? 알 모양의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요. 절벽에서 저절로 떨어져 나온 거랍니다. 누군가 산에서 조각을 한 게 아니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현지 관광객들에게도 신기한 모습이랍니다. 上次那个这个石头，然后4个人抬不动，就像这种，他就会滚下来。传说这边的老人传说上次30年，下一次
啊，但是像这些它是基本上都是从下面滚下来，但是30年，但是基本上没有人看到过。那它主要成分是什么呀？石头啊，石头它可能就是说用科学的角度说可能是风化，但是我们用水族的这种传说，那是下蛋了。啊，下蛋。石头蛋。 많은 전문가들이 절벽과 알 모양 돌의 성분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건 아닐까 추측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혀내지 못했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절벽에서 500m 떨어져 있는 마을 고로체는 오래전부터 수족이 살고 있는 터전입니다. 돌알이라는 게 이렇게 흔한 건가? 여기도 있어요. 어찌된 일인지 알 모양의 돌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데요. 어이구, 이거 어떻게 옮겨왔지? 你好，你好。我问一下，我们那个来到这里那个看看那个餐单呀。从不有凳子坐，不有凳子坐，他有肉，他有解开里面剪来坐，凳子坐就剪的，在我家的情况只有多多的在那边。现在这个我们卖嘛，那个要3000、2000、5000、1万一个。 생각보다 비싼데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可以吗？可以，你试。好的。是吗？大力剂你试一下。我机会子啊。啊。 5바이트이면 500근? 약 300kg인데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你好。你好，你好。我问一下。 你好，你好，你好，你好，问一下，你是在这里那个土生土长的人吗？是的，我是土生土长的水族人，我就是这个村上的人。啊，是吗？我看那个每个家都有那个石头，我看见了。我们祖祖辈辈在这里，生长在这里，就是说这个石蛋有着这个灵气，这个灵山秀水，它会有灵气的地方，它就会有这个石蛋嘛。 有个灵石，这个镇在这个地方，它就会吸起天地之间的这个灵气，它会有这个吉祥的寓意嘛。 수족은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데요. 고르체 주민들은 돌알이 하늘에서 내렸고 행운과 불을 가져다 준다고 여깁니다. 수이주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설화와 신비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걸 단순하게 미신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여행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화와 전설을 통해 상상력도 키울 수 있고요. 주민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기도 쉽다죠. 여기는 신비한 절벽을 가진 마을 고로체입니다. 이번에는 건강해지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후이저우 남부에 있는 고화유체입니다. 산속에 숨겨진 마을 고화유체. 묘족이 주로 살고 있고요. 2005년 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알려진 게 없었고 찾아가기도 힘들었다죠. 요족은 대부분 남부의 산악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입니다. 요족이 사는 곳에는 항상 풀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집에서 떨어지지 않게 준비해두는데요. 아무 풀이나 쓰는 건 아니고요. 먹는 것도 아닙니다.
요족 문화와 아주 밀접한데요. 그 비밀은 마을 입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哎，你好，你好，你好，你好，老板。欢迎欢迎。啊，是很高兴。然后你们用这个干什么呀？我们用这个能用来泡澡，泡澡。对，跟瑶族的传统主要的那个药材。药材啊。 다양한 약초로 목욕을 하는 건데요. 수세기 전부터 이어진 요족의 전통 문화입니다. 와, 잘 돼 있네. 오. 고화유채에선 관광객들을 위한 목욕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누구나 요족의 방식으로 약초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산에서 미리 약초를 채취해 두어야 하기 때문이죠. 마을 주민이자 직원인 샤오리 씨와 준비 과정부터 함께 해봅니다. 对，都有小鱼。 아, 샤위. 저희는 아침 일찍부터 약초를 캐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예, 전통 의상을 입고 계신 분이 뒤에다 요걸 가지고 다니시는데, 这是镰刀,对，这是镰刀。镰刀还有镰刀龙. 嗯， 독특하게 생겼죠? 마치 우리 버선처럼 생겼어요. 앞코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니하. 고화유채는 요족 목욕의 고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는데요. 소수민족의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현지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 오! 这是什么呀？这个是我们用来舂米啊，这些你们叫什么名字？水兑。水兑。对，为什么你们做这样呢？因为是以前我们都还没有通电，这些我们的传统都是用这个来舂米。 실제 사용하고 있는 물레방아입니다. 한국의 농촌에서는 이제 보기 힘든 모습이죠. 마을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네요. 香， 살아있는 책을 보는 기분입니다. 闻到香的。对对. 와, 향이 되게 좋아요, 이 안에. 这个都是我们冲的香粉，我们香粉拿来，然后回去还要爷爷去做那个制香，我们叫制香。制香.对， 가루를 내서 막대 향을 만드는 건데요. 제사나 명상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약초는 마을 뒷산에서 캡니다. 고립된 산악 지역에 살았던 요족의 조상들은 야생 식물을 이용해 치료법을 찾았답니다. 약초 목욕도 그렇게 시작된 거죠. 这是你们养的吗？我们种的。对，以前都是这些药都是在山上，都是在那个石壁上。我们都是到山上去。现在因为有些地方都是很远，就可以。 목욕에는 30여 가지의 약초가 사용되는데요. 요족만의 비법이지만 몇 가지 알려주십니다. 이건 반풍하인데요. 잎이 단풍잎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중국 남부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중의학에서 오래전부터 쓰이고 있죠. 요족은 관절염이나 류마티스성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这样可以吗？可以。可以。 저도 일손을 돕기 위해 낫을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겨우 하나 성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더니 쉽게 외워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用力一点。用力一点。这样。사람은 역시 배워야 합니다.
네, 낯질 스킬 플러스 1 획득했습니다. 와. 약초를 찾아 산을 돌아다니다 보니 보물찾기 하는 기분도 듭니다. 我装在飞楼。我拿去就把它煮，煮对，啊煮来哦煮药水来泡澡。 아. 이제 목욕하러 가볼까요? 요족은 집에서 목욕을 하며 하루 피로를 푸는데요. 그래서 집마다 욕조가 필수품입니다. 저 같은 여행자에게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 딱이죠. 약초를 가지고 어딜 가시나 따라가 보니 2층에 따로 공간이 있네요. 최대한 전통 방식을 따라 약초물을 만든답니다. 약초는 가마솥에 들어갈 크기로 다듬어서 깨끗한 물에 한번 헹궈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끓이는데요. 서너 시간은 불 앞에 있어야 합니다. 就是移着，它有水管仪，每个房间都有。 아. 这样我们就不用拿手来提，以前都是用手来提的。 아, 那非常方便的。对。 2층에서 진하게 우린 약초물에 찬물을 섞어서 온도를 맞추고요. 1층에 있는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적당히 섞어주며 목욕하기 좋은 온도로 맞춘다죠. 진짜 그 한약방의 그 한약 냄새가 아니고 진짜 생약에서 우려낸 그 약초의 향이, 와, 약재 향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목욕 시간입니다. 찬바람 불면 뜨끈한 물에 몸 담그고 싶어지잖아요. 뜨거운데 좋아요. 와. 욕조가 작은 게 아니라 제가 큰 겁니다. 이렇게 몸을 담그고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30분가량 반신욕을 즐기는데요. 요족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영원히 살고 싶으면 매일 약초로 목욕을 해라. 직접 해보니 그 말이 이해됩니다. 아, 개운합니다. 아, 이 느낌은 여행 중에 요렇게 약초물로 따뜻한 물에 들어가가지고 피로를 쫙 푼 느낌은 전 중국 와서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真的开心了. 아, 谢谢, 再见. 마을에서 며칠 머물면서 매일 목욕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에겐 아직 남은 여정이 있으니 떠나야 합니다.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특별한 목욕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고화유채를 추천합니다. 누구라도 건강해지는 마을이거든요. 세 번째 마을은 가장 꾸이저우답고 놀라운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이저우에선 직선 거리가 멀지 않더라도 대여섯 시간은 걸리는데요. 정말 보러가 꼬불꼬불. 산을 따라 지형을 살려서 도로를 건설하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구불거리는 도로를 달리다 보면 멀미도 날 것 같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마을, 당안동체입니다.
후이저우를 대표하는 풍경, 계단식론이 유명한 마을입니다. 해발 약 1000m에 자리 잡은 당안동체는 전통적인 동종 마을이고요. 7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후이저우는 전체 90%가 산지 지형입니다. 그만큼 필연적으로 계단식론, 우리가 흔히 다랭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계단식론이 쫙 모여서 펼쳐진다면 정말 아름답겠죠. 마을의 계단식론을 당안제전이라고 합니다. 흙이 아닌 돌을 쌓아서 만든 것이 특징인데요. 후이저우는 대부분 산악지역이라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산비탈을 깎아 논을 만들었죠.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입니다. 전동카가 있어요. 카트라고 부르는 거. 근데 뭐 이게 师傅我问一下我们盖那个做这个吗是吗무조건 타야 되나 봅니다. 이걸 타고 가야 아마도 이곳에 다랭이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로 타겠습니다. 당안동체는 관광지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와, 출발! 주차장에서 마을 입구까지 운행하는 차량인데요. 오, 멋있다. 당안제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요. 이 과정 자체도 여행이네요. 때로는 논두렁 이제 태워가지고 추수가 끝난 논에는 불을 놓아 태우고 있는데요. 끝없이 펼쳐진 다락논이 연기와 함께 장관을 이룹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안제전에 시선을 빼앗긴 사이 마을 입구에 도착합니다. 당안동체는 동족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전통이 잘 보존돼 있고요. 계단식론에서 농사를 짓는 후이저우 사람들의 교과서 같은 마을입니다. 니하오. 굉장히 이국적이죠. 중국인데 뭔가 중국보다는 동남아를 연상케 하는 모습도 좀 있고. 계단식론에서 사진 촬영을 하면 그렇게 멋있답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 젊은이에게 당안동체는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는데요. 단체 여행부터 자유여행까지 다양한 관광 상품이 개발돼 있습니다. 후이저우 농촌 문화를 경험하기도 좋아서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죠. 여기 앞에 독특한 건물이 하나 있죠? 이게 고루라는 겁니다. 저 고루가 있다는 건 여기에 동족이 살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동족은 고루부터 세우고 마을을 형성합니다.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중요한 마을 행사가 열리는 장소이자 주민들의 소통 공간입니다. 산기슭에 있는 마을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물입니다. 이 당안촌에서는 우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밑에 한층 내려가면 이 밑에서는 채소를 씻고요. 그리고 한층 밑으로 내려가면 또 흘러나온 그 밑에서 빨래를 한다고 합니다. 당안동체에는 이런 우물이 여러 개 있는데요. 돌과 대나무로 수로를 만들어 마을과 연결하고요.
수로를 통해 지하수를 끌어와 우물을 만든 겁니다. 동족의 지혜가 엿보이는데요. 주민들의 삶을 지탱해준 생명수입니다. 채소를 씻거나 빨래하는 장소를 단계별로 만들어 허투루 버려지는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물은 다락론으로 흘러가 농사에도 쓰입니다. 알면 알수록 놀랍고 흥미로운 마을입니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는데요. 동족어라 가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동족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은 몸을 살찌우고 노래는 영혼을 살찌운다. 그만큼 노래 부르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죠. 节目是什么？就是木头做啊，木头做啊。对，啊，一把一把呀，一把都是用木头做，钢弦用钱买。 동족의 전통 악기입니다. 是呀，个，用两根头剪，两根中弦拿，这里倒退一点拿，中间的这倒退一点拿。 제 연주가 마음에 드신 걸까요? 会的了。你记性好的，他就会了。家的嘛，干那些可以了吗？好嘛，还没完呢。啊，谢谢。谢谢。아, 재밌다. 재미있는 마을 여행은 계속됩니다. 당안동체의 하이라이트를 보러 갈 차례. 계단 신돈입니다. 논에선 나달 말리기가 한창인데요. 지금 이 다랭이노는 한참 농번기예요.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바쁠 때 왔더니 이 다랭이논에서 추수를 하고 하는 이 농부들의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니하오. 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아, 我可以进去吗？可以，啊这个很简单的，啊，简单的对，啊，我可以帮助你吗？可以。啊，我干用这个，啊用这个把它关起来，这样。这样 수분을 없애기 위해 말리는 건데요. 혹시나 제가 폐를 끼칠까봐 최선을 다합니다. 다음은 바닥 덮기 작업인데요. 땅을 보호하고요. 잡초가 자라는 것도 예방합니다. 这样可以吗？ 처음에는 체험으로 시작했는데요. 어느새 진지하게 임하게 됩니다. 저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생각지도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 진짜요? 서디님한테 들은 거. 여기에서 일을 이렇게 도와주면 밥을 준답니다. 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네요. 농사일을 돕는 것까지가 프로그램인데 집으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와, 이것도 그냥 이렇게 뭐 흙 뿌려놓는 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꽤 허리가 아프고요.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저녁을 먹으러 마을로 돌아가 볼까요? 오는 길에 식당을 들러 채소를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요. 好的。啊，谢谢。啊，再见。 가벼운 발걸음으로 리시엔 씨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마주합니다. 와, 멋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아, 멋있네. 아, 고이정상 와가지고 또 이런 또 장관을 보내 또. 꾸이저우에 4번이나 와봤지만 늘 흐리거나 비가 내렸는데요. 일몰을 보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놓칠 수는 없죠. 노을을 담기 위해 분주합니다. 저마다의 인생에서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꼭 이 채소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꼭 찍고 그래요, 뭐. 간절히 바랄 때는 오지 않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다가옵니다. 그게 인생 아닐까요? 리시엔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林哥，我来了。你好。 노을을 볼 수 있게 해준 채소를 건넵니다. 심부름도 임무 완수. 저녁 준비가 시작됩니다. 온갖 고기가 총출동하는데요. 닭고기에 소고기에 돼지고기까지 있습니다. 잔치라도 벌이는 걸까요? 정말 기대됩니다. 네, 香炉可以吧？好，谢谢。오. 밥은 2층에 있는 거실에서 먹는답니다. 와, 와, 非常好。 알고 보니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한답니다. 와.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다니 감사한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几个人一起吃饭？ 一桌坐满就吃。 인원수가 많은 만큼 음식도 푸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절인 콩깍지 볶음도 있네요. 제가 사온 취나물도 있습니다. 리시엔 씨의 친구의, 형님의, 아버지의. 시간이 맞으면 다 같이 먹는 게 식사 문화인데요. 오늘은 저까지 포함입니다.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건 절인 콩깍지 볶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맛이에요. 심지어는 해주신 반찬 하나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是啊，这个牛肉好吃吗？好好。好，我们东家的都是这种吃。啊。这边有那样辣椒啦、酸菜呀，一样都这种吃。都是我领完的。南外乡非常好，谢谢你。 중국에선 음식과 함께 술이 빠질 수 없는데요. 손님이 오면 집주인해 주도록 건배를 합니다. 아, 谢谢。 동족의 경우 건배 후에 손님에게 직접 음식을 먹여주는데요. 제작진도 살뜰히 챙겨주십니다. 받아 먹기만 하는 게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동족의 풍속이 있대요. 이 풍속이 귀한 손님이 오면 그 귀한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그리고 안주까지 이렇게 해서 먹여주는 그 풍속이 있대요. 근데 손님이 이 동족 사람, 그 주인에게 이거 먹여주는 건 또 그거는 예의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환영주는 보통 3잔씩 마시는데요. 서로의 잔을 들어 건강이나 행운을 빌어줍니다. 중국에서 접대의 기본은 손님이 마음껏 즐기게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이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이렇게 친구가 되어갑니다. 我肯定再来跟我朋友们一定要。那个，哎，司机，韩语的再见怎么说？ 안녕. 안녕. 안녕 줄거이. 下回呢？下次再见怎么说？ 또 봐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일일이 감사함을 전하다 보니 인사도 길어지는데요. 아, 谢谢. 아, 谢谢. 再见. 또 만나요. 제가 떠나려고 작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인들이 친구에게 마음을 여는 장면이었어요. 저 진짜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쉬웠어요, 나오기. 정 많고 유쾌한 마을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반겨주었던 따뜻한 마음은 잊지 못할 겁니다. 빛나는 인연을 선물해준 중국 남부. 또 만나요. 언제